안녕하세요. 보고한의원 이정훈입니다. 호흡기가 약한 분들 중에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인한 증상 중에 가장 힘든 것은 코막힘인데요. 코가 막히면 호흡량이 줄어들어서 머리가 아프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코막힘은 잠잘 때 더 심해지는데요. 낮보다는 코가 더 막혀서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자주 깨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감에서는 잠잘 때 코막힘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코막힘에 좋은 훈증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막힘을 악화시키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막힘 환자분들에게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코막힘 스프레이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코막힘 스프레이는 뿌리는 즉시 코가 뚫릴 정도로 효과가 강력해서 자주 이용하시는데요. 보통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코막힘 스프레이는 코 속 점막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점막 부피를 줄어들게 해서 코를 뚫리게 합니다. 그러나 점막이 붓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코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런 스프레이를 용법을 정확하게 지켜서 단기간에 사용하면 괜찮지만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내성이 생기고 약물의 반작용으로 코 속 점막 혈관이 계속 확장되어서 코막힘이 더 악화됩니다. 이를 약물성 비암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코막힘 치료가 더 어려운 상태로 진행되어서 치료기간도 길어지고 예후도 나빠집니다. 이제 코막힘을 줄여주는 좋은 방법과 코막힘을 해결하는 훈증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막힘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코 안의 적정 수분을 유지하는 것과 코 주변의 혈액과 코의 점액이 비강에 정체되지 않고 아래로 잘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코 안을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하고 점막에 수분을 공급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해서 코 점막이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잘 때는 머리와 상체를 약간 높여서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가 아래로 향하게 해서 주무시면 코 안의 혈액과 점액이 코에 정체되지 않고 아래로 잘 내려갑니다. 이렇게 비강 내 혈액과 점액이 잘 순환이 되어서 코 안의 점막이 회복이 되어야 코가 막히지 않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코 안의 점막을 잘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약재를 이용한 훈증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약재를 물에 끓인 뒤에 올라오는 증기로 비강 내의 점막의 조직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훈증법에 이용하는 약재는 신유화와 오미자입니다. 신유화는 코가 막힌 것을 풀어 콧물이 나오게 하며 몸의 구멍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고, 오미자는 진액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코 안의 점막에 진액을 분비해서 비강을 촉촉하게 하여 코막힘을 줄여줍니다. 즉, 신유화와 오미자의 조합으로 훈증법을 하면 약재의 유효 성분이 직접 작용해서 코와 기관지의 점액 분비를 잘 되게 하고 산모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서 비강 내 점막을 재생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우선 깨끗한 물 1리터에 한약재인 신유화와 오미자를 10g씩 넣고 100도씨까지 끓입니다. 물이 끓은 후에 한 5분 정도 식혀서 김이 약간 올라올 정도까지 기다립니다. 약재를 넣고 끓은 물을 얼굴 크기만한 그릇에 덜어주고 머리에 수건을 덮고 그릇에 김을 코로 들이마시면서 비강 내에 약재를 끓인 물이 충분히 자극이 되도록 코로 호흡을 하며 반복합니다. 너무 뜨거운 증기는 코의 점막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물이 끓은 뒤에 꼭 5분 정도 기다리고 훈증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재의 증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큰 수건으로 얼굴을 덮는 게 좋습니다. 이상 코막힘을 해결하는 꿀팁과 훈증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코의 점막의 혈액과 점액 순환을 위해서는 코 안의 점막이 건강하도록 소개해드린 방법을 꾸준히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상 보고감이었습니다.